영화 영웅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단지동맹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시베리아 벌판, 백화나무라고도 하는 흰 자작나무 숲을 배경으로 온통 새하얀 눈밭에서 손가락을 잘라 붉은 피로 맹세하는 단지동맹의 장면은 그 자체로 압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정말 1909년 3월 러시아 연추에서 거행됐던 단지동맹의 진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안중근은 왜 그때 손가락을 잘라가면서까지 독립의 의지를 표명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그 결단식을 치렀을까요? 단지동맹원들과 유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은 이 의문들을 따라가 봅니다. 1908년 7월 연해주에서 불타올랐던 대일항쟁은 1908년 11월이 되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1908년 7월 이범률의 창의와 최재형이 이끄는 부대의 국내 진공작전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특히 안중근은 세 번째 전투, 영산 전투에서 완전히 패퇴하여 겨우 살아 돌아왔지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거기에다 연추지방 무력투쟁의 두 대표인 이범윤과 최재형은 국내 진공작전 실패 후 원수처럼 갈라서게 됩니다. 무엇보다 전 연해주 독립항쟁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최재형이 이제 직접 무장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문화운동, 교육, 언론사업으로 태세를 전환해버립니다. 그것은 러시아, 중국, 일본의 강력한 압박 때문이었는데 러시아 귀화인이자 이곳에서 러시아인으로 토대를 잡고 있었던 최재형으로서는 그 압박을 결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로 귀화한 동포들의 비협조와 노골적 반대가 컸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협력과 동지를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한 안중근은 방랑길에 나서게 됩니다. 흑룡강을 거슬러 올라가 멀리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 동쪽 수천까지 살펴보고 동지들을 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연추 근방과는 전혀 다른 이곳에서 후원은커녕 냉랭한 시선만 받게 됩니다. 게다가 수천 근방에서 일진회로부터 공격까지 받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렵사리 살아 돌아옵니다. 그때의 심정을 그가 직접 쓴 가장 믿을만한 기록 안흥칠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죽음을 면하고 친구의 집을 방문하여 상처를 치료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의 겨울을 보냈다. 그 다음에 정월 연추 방면으로 돌아왔는데 이때가 기윤년 1909년이었다. 동지 두 사람과 상의하며 말했다. 우리들이 전후로 아무런 일도 성공하지 못했으니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특별한 단체가 없으면 어떤 일을 막론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오늘 우리는 손가락을 잘라 함께 맹세하여 표시를 남긴 뒤에 일심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여 목적 달성을 기약하는 것이 어떠한가? 안중근은 중대한 결심을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식지 않는 독립의지와 변치 않을 항일 항쟁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몸의 일부인 손가락을 잘라 맹세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의 사정을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다시 안중근의 신문조서와 공판조서, 일제의 밀정들, 일제의 경찰들과 헌병들이 조사한 보고서를 봐야 합니다. 일제가 수집한 보고서에는 단지동맹을 결행한 날은 3월 2일이었다고 기록하고 함께 선두에 서서 단지를 했던 두 동지는 백규삼과 김기룡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기룡은 안중근과 의형제를 맺은 한 사람으로 안중근의 거사 체포 후 그를 구출하기 위해 끝까지 싸운 동지이고 백규삼은 최재형과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안중근의 단지동맹 유품을 소중히 간직했다가 동생 안정근에게 전달해준 동지였습니다. 제2회 공술에서 안중근은 이때의 상황과 단지동맹의 목적을 더 명확히 밝힙니다. 단지의 목적은 대한국의 독립을 꾀하기 위함이며 독립을 할 때까지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도 가리지 않고 감행할 생각에서 한 것이다. 단지한 당시는 민심이 어지럽고 또 나를 믿는 자가 없었으므로 나는 국가를 위해 진력하는 열심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단지한 것이다. 따라서 이또를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또가 죽었다고 해서 단지동맹의 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한국의 독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지동맹의 목적은 유효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디에서 단지동맹의 결단식을 치렀을까요? 많은 자료에는 그저 연추 하리에서라고만 나옵니다만 여러 자료를 취합해보면 현장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화에서처럼 흰눈 쌓인 백화나무 숲은 아닙니다. 더구나 그 현장 비슷한 곳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동맹을 했던 장소는 안중근의 제8회 신문기록과 제2회 공술기록에 조금 자세히 나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연추와 훈춘 사이, 즉 러시아와 청나라의 중국 국경 가까운 곳에 있는 하리라는 조선인의 집 대여서체가 있는 작은 부락, 김씨가 주인인 여관이라고 합니다.
연추하리, 즉 아랫마을은 연추마을의 아래쪽에 위치하였고 교회, 학교, 면사무소 건물이 있던 곳으로 연추면 한인 사회의 행정-문화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연해주 한말 항일운동의 중심 거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명한 망명 애국지사들이 한국과 중국 훈춘, 북간도를 왕래할 때면 어김없이 거쳐가야만 했던 곳입니다. 여러 기록들을 보면 두만강에서 연추까지는 하루 정도가 걸렸다고 하니 훈춘까지도 그 정도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경내인 연추에서 중국 국경도시 훈춘으로 가는 길은 옛날부터 여러 갈래가 있었습니다. 주로 연추에서 훈춘의 독립운동 기지인 연통나자, 마적달, 대황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에 쓰였던 무기가 러시아로부터 가장 많이 건너간 길이기도 했고 러시아가 붕괴됐을 때 일용품, 중고차, 마약 등의 밀수품이 오간 길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이 길은 러시아와 중국 간에 중요하게 쓰인 비밀 루트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안중근은 어떤 방식으로 11명 동지의 뜻을 한데 모았을까요? 먼저 안중근은 단지를 해야 하는 의미와 의지를 단지동맹 취지서에 담았습니다. 그 핵심은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뜻을 모으자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손가락 하나씩 끊으면 비록 조그마한 일이나 첫째는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증거요, 둘째는 일심단체하는 표라. 오늘날 우리가 더운 피로써 청천백일하에 맹세함으로써 결코 변치 않은 각오를 새기자는 결의였습니다. 이 단지동맹에 참여한 12사람들에 대해 동맹원 조응수는 영산전투 이후 각지 각파로부터 동지 12명을 가려 뽑아 결사를 단행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승낙을 하고 이에 12명이 각각 왼손 약지를 자른 뒤에 그 피로 태극기 전면에 크게 대한독립이라는 4글자를 썼다. 글자를 다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일제히 3번 외친 후 천지에 맹세하고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한독립의 4글자는 흐르는 12명의 피를 사발에 모아 늘 갖고 다니는 태극기에 소매 적셔 썼으며 동맹원의 혈판장에도 독립 2글자를 썼던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중근과 동지들이 단지를 했던 도구도 예리한 칼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훈춘에 걸출한 독립운동가 황병길의 아내 김숙경의 기록에는 새로운 사실이 남겨져 있습니다. 3.1 독립선언서와 버금간다는 대한여성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훈춘 연길 지역의 여성운동에 몸바쳤던 김숙경은 언제나 남편 황병길의 단지동맹 유품을 기름종이에 싸서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여기에는 손가락, 태극기, 총, 조막도끼, 목대기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조막도끼는 깍귀의 함경북도 사투리고 목대기는 통나무를 자른 토막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목대기 위에 왼손 약지를 올리고 조막도끼로 단지했다는 말입니다. 그 후 단지동맹원들과 유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911년 연추로 피난 갔던 동생 안공구는 형의 유언에 따라 단지동맹의 동지인 백규삼으로부터 대한독립이라고 혈서된 대한독립기와 잘린 형의 손가락, 단지동맹 취지서 등 서류와 유품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후 이 유품은 엽서로 만들어져 세계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인기리에 팔렸습니다. 안정근의 딸로서 김구의 며느리였던 안미생의 인터뷰 기록에 보면 이 유품들이 해방되던 해까지 안정근에게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후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과 헌병들도 뒤늦게 1911년 11월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찾을 길 없다는 보고서만 남기고 포기해버립니다. 그 후 11명의 단지동맹 동지들은 단지동맹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연해주와 시베리아 등지에서 독립운동과 후세들의 교육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안중근은 천지에 맹세하고 흩어진 11명 동지들 이름을 끝까지 감췄습니다. 거사를 행했던 날도 12월 1909년 정초, 이렇게 오락가락 진술에 추적자들에게 혼란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는 아직도 정확한 12명 단지동맹원 동지들 이름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후 살아남은 동지들의 증언과 동시대 기록자들, 그리고 현대 안중근 연구학자들이 종합적으로 추정해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 12명 단지 동맹원들을 불러봅니다.